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해합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많이 추워졌고 이제 감기도 많이 도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워낙에 이걸 다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참고로 당뇨 조절 10계명에서 1, 2, 3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전문가 입장 아닌 데서는 그 이제 많은 그런 정보를 한꺼번에 소화하기 힘들어가지고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빵꾸가 나요. 이미 가르쳐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당에 문제가 많은 음식인데도 전혀 괜찮은 건 줄 알고 드시고 오시고, 심지어 꿀 같은 것도 자연산이기 때문에 좋다고 잘못 생각해서 많이 드셔서 당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잖아요. 고구마도 했고, 그 다음에 현미하고 찹쌀하고 식은밥도 했죠.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옥수수와 강냉이, 혈당 조절의 친구 또는 적.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도 좀 같이 했어요. 그래서 팥, 감자, 그리고 밤은 우리가 먹었을 때 당이 많이 올라가는가, 적게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이제 탄수화물 섭취는 이제 한국인의 탄수화물 사랑은 굉장하죠. 근데 인도인은 90%까지 하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요. 육류라든가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섭취가 적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고탄수화물 섭취는 사실은 가난의 상징이에요. 80% 90% 되는 거를.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쌀 또는 밀가루 또는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주식으로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 풍부한 이제 단백질과 이제 지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가끔 어떤 역학조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병이 말리 걸리는 게 나온 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그 가난의 어떤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 체계라든가 보건 체계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또 영양 불균형 같은 걸 반영하는 게 이제 고탄수화물 식사예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는 우리나라도 역시 밥심으로 살았죠. 전체 칼로리의 80%를 탄수화물로 섭취했고요. 지금도 이제 지방에 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할 정도로 이제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밥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이런 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지만 이제 경제 발전의 세례를 받은 젊은 층들이라든가 아니 저희 같은 이제 50대 60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은 전체 그 칼로리 열량 섭취 중에서 탄수화물이 한 60% 내외 정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죠.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서양인하고 동양인이 다른 게 서양인은 한 45%에서 50% 정도가 탄수화물이고요. 많아도 55%. 이제 그런데 역시 한국인은 아직도 탄수화물 함량이 60% 정도 돼요. 먹는 게. 이게 나쁘니까 고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인종마다 그 나라의 그 풍토, 그 다음에 그 나라 기후나 지형 조건에서 풍부하게 거둘 수 있는 이런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게 다르겠죠.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다 치고 간식이 지금 문제거든요. 당뇨인이라든가 당뇨 전 단계가 될 사람들은 간식이 좀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간식은 주로 탄수화물이에요. 라면, 떡, 빵, 고구마, 감자, 밤, 그다음에 과일류, 팥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물론 요즘 들어서 디저트 열풍이다 해가지고 커피 앤 도너츠, 커피 앤 케이크, 그다음에 커피 앤 페이스트리, 커피 앤 케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그냥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젊은 여성들도 LDL 콜레스테롤 190, 200 돼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밝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밥 등의 주식은 여러 음식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혈당 지수라는 거, 그 자체 음식이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반찬 먹고 고기 먹고 또 야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비록 하얀 쌀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음식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먹는 그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먹는 음식의 조합을 고기라든가 뭐 기름진 무엇이더든가 아니면 야채를 먹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나 정말 문제는 부식, 간식인데 간식은 주로 단일 음식을 먹거든요. 그 단일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단일 음식의 혈당 지수라든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뭔지 혈당 부하 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간식이 혈당 지수가 높으면 그대로 당이 확 올라가고 또 혈당 부하 지수가 높아도 그대로 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주식으로 먹는 음식 개개인의 혈당 지수, 즉 얼마나 혈당을 올리냐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식의 혈당 지수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고구마도 간식이었고 오늘 말씀드리는 감자도 간식이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옥수수도 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간식들의 혈당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당 지수라는 거는요. 먼저 혈당 지수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거꾸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혈당 지수는 이제 중, 저, 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혈당 지수라는 거는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이제 음식을 말하는 거고 중혈당 지수라는 건 뭐 적당히 올라가는 거고 이제 고혈당 지수라는 거는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중혈당 지수는 혈당 지수가 56에서 69 정도 돼요. 55 미만이면 뭐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 70 이상이면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물론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대부분의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일반인도 혈당 지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뇨병을 얘기하고 어떤 음식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혈당 지수 또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오늘 좀 보고 그 다음에 옥수수와 강냉이 혈당 지수가 얼마고 또 혈당 부하 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혈당 지수는 이제 흔히 GI라고 그래요. GI 값, 글라이세믹 인덱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올리는가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이 넘게 되면은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고 그러고 55 미만이 되면은 저혈당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혈당 지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혈당 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어떤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했겠잖아요. 자 혼자 모아가지고 한 10명, 20명 모아서 이 가장 이 탄수화물이 가장 순수 탄수화물을 먹이는 거죠. 그때 이제 혈당을 보는 거예요. 그 순수 탄수화물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갖다 먹였을 때 2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혈당을 이렇게 플로팅해요.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X축은 공복 이제 먹이는 거죠. 그다음에 1시간 후, 그다음에 2시간 후고 Y축은 혈당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혈당 지수를 정의할 때 50g의 순수 포도당을 먹여요. 그 먹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덤핑 증후군 해가지고 먹고 너무 삼투압 때문에 기절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 공복일 때 30분일 때 1시간일 때 1시간 반일 때 2시간일 때 이제 혈당을 이렇게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밑에 면적 요거죠. 이 면적을 100이라고 봐요. 이제 이게 바로 표준값이에요.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레퍼런스 레인지는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의 이런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량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10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이는 건데 그 음식을 이만큼 먹여요. 이만큼 먹여요.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 50g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g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보시죠. 탄수화물 50g이 포함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거는 160g이고요. 그게 어떤 음식 같은 경우 375g이고 그래서 각각 그 볼륨하고 무게가 달라요. 하여튼 간에 다 그런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포도당 50g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50g을 해당하는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50g에 해당하는 당만큼 올라갈 수가 없겠죠. 포도당 진짜 순수 포도당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음식이라는 고구마도 그럴 수 있고 감자도 그럴 수 있고 옥수수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 섬유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당 50g만큼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A라는 거, A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이 음식 A의 면적을 이 100에다가 해당했을 때 나눠요. 그러면 이 음식 A 면적이 얼추 봐서 한 70%잖아요.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음식 A의 당 지수, 혈당 지수는 7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혈당 지수는 50g의 포도당을 먹였을 때의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의 면적과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그 음식을 먹였을 때 나타나는 혈당 그 면적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라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70이니 50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음식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수가 70이니까 이 음식은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요만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혈당 지수겠죠. 이제 이게 혈당 지수예요. 근데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이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건 찹쌀하고 맵쌀에서 보신 거예요. 고혈당 지수 음식 대 저혈당 지수 음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식후 이게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사 시작하면서 이제 2시간, 식사 시작 2시간 했을 때 파란색 라인은 포도당이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죠. 이게 이제 고혈당 지수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저번에 말씀드린 고구마 같은 거, 그 군고구마라든가 같은 뭐 이런 고구마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갔다가 또 훅 떨어지고 확 올라갔다 뚝 떨어지니까 이게 인슐린도 같이 널뛰니까 오히려 식사 후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도 찔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이고요. 이 밑에 있는 저혈당 지수 같은 거 보게 되면 빨간색 얘네들은 굉장히 그 먹은 다음에 당도 적게 올라가니까 또 당 떨어지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 이건 좋은 음식이죠. 당뇨 환자한테는 뭐 당뇨 환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당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널뛰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인슐린도 막 같이 날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람도 되게 불안해요. 고혈당과 저혈당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고혈당 지수 음식보다는 저혈당 지수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그 음식의 양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에서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거죠. 보세요.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게 나온 건데 이건 좀 다른 건데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이 각각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당 지수를 재기 위해서 옥수수는 170g이고요. 그 다음에 가마가 아니라 감자네요. 감자는 360g이고요. 고구마는 160g이고 밤은 134g이에요. 근데 이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혈당 지수를 얘기할 때 실제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워낙 적게 먹고 한 해 섭취량이 적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혈당은 많이 안 올라갈 것이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먹는 양이 굉장히 한 해 섭취량이 많다면은 그 혈당 지수가 낮다더라도 혈당은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지수라는 거는 탄수화물 50g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의 무게지만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무게 재서 먹습니까? 대개 한 회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 회 먹는 약을 보정한 게 바로 혈당 부하 지수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레알하죠. 이 현실에서 맞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 곱하기 1회 먹는 특정 음식 내에 드는 탄수화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혈당 부하 지수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감이 잘 안 갈 수 있지만은 이따 보시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가 갖는 의미는 실제로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혈당 상승의 위험을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식을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로 표시했을 때 혈당 지수도 중요하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로 내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한 해 먹는, 한 번에 보통 먹는, 일반인들이 먹는 그 음식의 양이 혈당을 올리는 거랑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부하 지수를 좀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근데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비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아실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그래도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분들도 이제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 모르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실험실 내에서 탄수화물 50g이 들은 그 음식의 양으로 재는 것은 혈당 지수.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해 먹는 양으로 보정해 가지고 그 음식이 얼마나 혈당을 올릴 수 있는가, 한 해 먹는 거에 그런 걸 보는 것은 혈당 부하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와 강냉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인 밤, 감자, 뭐 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옥수수와 강냉이. 이 옥수수하고 강냉이는요, 어느 지역에서 옥수수와 강냉이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옥수수가 강냉이지 뭐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음식으로 얘기할 때는 옥수수는 그 옥수수 자체, 뭐 찐 옥수수, 뭐 그다음에 구운 옥수수, 뭐 이런 옥수수를 말하는 거고요. 강냉이는 팝콘처럼 옥수수알을 다 떨어뜨려내서 그 말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뻥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여러 동네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뻥 하고 소리 나는 거. 안에다 넣어가지고 고압으로 확 누르고 고온으로 한 다음에 그걸 갑자기 뻥 하면서 정상 압력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이게 팽윤이라 해가지고 퍼프라고 그러거든. 뻥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걸 우리가 강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강냉이와 팝콘 다른 거는 일단 만드는 종자, 그 옥수수의 종류도 다르고, 팝콘 같은 건 아마 프라이팬하고 뭐 이런 게 튀길 거예요.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강냉이와 옥수수는 영양학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옥수수는 팝콘 아무래도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칼로리도 높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강냉이는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지 한번 오늘 좀 볼게요. 마침 우리나라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2015년에 낸 논문이, 이거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간식류, 식품 및 조리 방법에 따른 혈당 지수 및 아까 말씀드렸죠. 글라이세믹 인덱스 및 혈당 부하 지수, 글라이세믹 로드예요. 그래서 이게 경희대학에서 했어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하고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인데, 김도연, 이한송이, 최은영, 임현정 이분들이 아마 박사 쪽인 것 같죠? 이분들이 이제 논문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고 또 아주 좋은 정보를 주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읽기 쉬워요. 그리고 영양학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의사분들, 아니면 이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거 다 무료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 우리 한국 도서관에 있는 것 같아 이럴 텐데 한번 보시면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옥수수는 횡성 옥수수를 썼고요. 찰옥수수인가 봐요. 그다음에 감자는 진부 감자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나라 거를 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10명, 한 음식당 뭐 10명, 아니면 7명, 9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 50g 먹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들을 또 먹여가지고 이제 본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든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게 횡성 옥수수를 써서 실험한 옥수수와 강냉이 혈당 지수예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g의 포도당을 먹였을 때가 가장 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보면은 X축은 공복 식사한 지 30분, 60분, 90분, 120분이고요. Y축은 이제 혈당이죠. 혈당 수치인데 보면은 요 네모난 거, 이 네모난 게 이제 아무래도 요거 세모난 거, 이 세모난 게 요게 이제 뭐냐면은 혈당 포도당을 먹은 거예요. 피크는 이 목수죽이 더 높긴 하지만 이 밑에 면적들은 당이 포도당을 먹었을 때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포도당을 먹였을 때의 이 면적이 요건데요. 피크는 훨씬 더 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옥수수 죽이에요. 여기 보면 콘포리지라고 써 있죠. 이 네모가 콘포리지거든요. 옥수수 죽이 피크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30분에 팍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뒷심이 약해서 올라갔다 뚝 떨어지니까 뚝 떨어질 때 오히려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 같은 경우는 당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인슐린 반응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죽은 아플 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늘상 드시면은 이게 옥수수 죽이든 쌀 죽이든 뭐든 간에 뭐
정상적인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뭘 분쇄한 거 있잖아요. 음식을 분쇄해서 먹게 되면 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인이나 아니면 당뇨인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쇄해서 먹는 게 죽이잖아요. 죽. 그래서 옥수수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옥수수 찐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콘 퍼프드 이게 이제 강냉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야 이게 옥수수 뭐 찌든 그다음에 뭐 저기 이 죽으로 먹든 아니 강냉이로 먹든 간에 상당히 그 포도당 먹는 거에 비해서 역시 당이 꽤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면적들을 재서 이제 당 지수를 쟀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건 이제 테이블 2인데 The Effect of Cooking Method on the Glycemic Index and Insulin Index인데 이제 인슐린 인덱스는 이번에 할 게 아니라 지웠고요. 당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요 앞에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50g 포도당을 먹은 거의 면적을 100으로 잡았죠. 이게 레퍼런스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콘이 있는데 이 콘 옥수수에서 스팀드 찐 옥수수는 이게 뭐냐면은 그 당 지수가 73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69까지가 혈당 지수 음식이고 70 이상 되면 고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그래서 찐 옥수도 역시 굉장히 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최강자는 포리지. 그래서 옥수수죽은 91.8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여튼 죽이라는 거는 뭐든 간에 좀 많이 올라가요. 당이 높은 뭐 쌀죽도 마찬가지고 해서 죽 같은 거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제 당뇨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밥은 그대로 먹는 것이 좋고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아 먹거나 비벼 먹거나 김밥으로 해서 먹지 말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개중 낮은 게 퍼프드 이게 이제 강냉이에요. 강냉이로 먹었을 때가 69.9죠. 그래서 그 아슬아슬하게 69까지니까 혈당 지수 음식이지만 실제로 70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역시 개중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나는 옥수수가 좋아할 때는 강냉이가 좀 더 낫다는 뜻입니다. 혈당을 위해서는 뭐 칼로리는 좋죠. 칼로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이 먹지 않으면 살이 좀 덜 찌고 하는 건 있지만 적어도 혈당 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옥수수도.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들으면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비당뇨인 같은 경우는 혈당 좋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걸 갖다 따져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신 당뇨인들 또는 당뇨 전 단계라서 당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거 꼭 명심하셔서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자 볼게요. 감자 재밌는 게요. 역시 찐 감자는 93.6이죠.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 포리지 이거 뭐예요? 옥수죽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 어디 댓글에 질문에 감자는 어떤가요? 이제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감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 스팀드 찐 감자는 93.6으로 굉장히 당이 빨리 올라가고요. 베이크드 구운 감자 내지는 우리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그 안에 버터나 치즈 넣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구운 감자잖아요. 구운 감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 베이크드 그런데 이것도 지금 78.2로 꽤 높은 편인데 이 재밌는 게요. 프렌치 프라이 튀긴 감자는 당연히 당 지수가 되게 낮아요. 41.5고 거기다 더 재밌는 건 그라운드 앤 프라이드라고 되는 이게 뭐냐 감자전이에요. 감자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거기 기름에다 섞어서 이렇게 전 만든 거 있잖아요. 배고프지 않아서 이거 갑자기 상상이 돼서 배가 고픈데 입에서 침이 좀 도네. 28이에요. 되게 낮죠? 이 낮은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쌀을 갖다가 찬밥 할 때 스리랑카 대학원생들이 코코넛 오일에다가 밥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것을 밥을 했을 때 결합 구조가 만들어져가지고 훨씬 더 전분이 더 단단해져가지고 흡수가 덜 돼서 당이 떨어진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름하고 전분을 섞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아밀로 리피드 링키지라는 게 생기니까 이제 지방과 전분과의 링크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렇게 진액끼리 막 연결이 돼가지고 소화효소에 되게 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에다가 어떻게 전분을 하게 되면은 당은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이적으로 낮죠. 근데 그럼 내가 감자전을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잠깐 참아주시는 게
기름에다가 음식을 하게 되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서 비록 당장 혈당은 안 올라갈 수 있지만 살이 찔 수가 있고 살이 찐다는 건 결국 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감자튀김도 이렇게 당 지수가 낮은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름은요, 기름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위장에서 소화를 덜 되게 해서 장으로 당을 굉장히 적게 음식을 천천히 보내고 또 소화 요소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음식이 천천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속이 든든하고 또 든든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기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 지수면에서 볼 때 특히 내가 당이 안 올라가게 하면 어떻든 간에 당이 안 올라가게 하고 싶을 때는 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요. 근데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혈당이 올 때 당이 많은 초콜릿을 먹는 게 회복이 빠를까 아니면은 그거보다 적지만은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이 회복이 빠를까 할 때는 당연히 과일 주스죠. 왜냐하면 초콜릿은 기름이잖아요. 코코넛 그 코코아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빨리 흡수가 안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당을 같이 먹게 되면 당이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테이토 찐 감자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군 감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튀긴 감자나 감자전은 당은 안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은 찔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스윗 포테이토 이게 이제 고구마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하여튼간에 여기는 이제 프라이드.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그래서 튀긴 그 옥수수가 당이 좀 적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구운 옥수수하고 스팀드 한 게 좀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 돼 있는데 뭐 하여튼 이제나 저제나 당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요 이제 체스넛 밤하고 팥 이건 되게 적게 올라가요. 그중에 최강은 팥이에요. 팥은 이 팥죽도 마찬가지고요. 팥을 쪄서 먹는 것도 다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지수가 22, 33, 뭐 되게 낮아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단팥죽이 아니에요. 단팥죽은 설탕 넣고 그런 거니까. 단팥도 아니에요. 이건 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설탕 안 넣은 팥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동지팥죽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동지가 곧 가까이 올 텐데, 동지 때 이제 동지팥죽에 만약에 설탕 넣어서 먹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당이 올라가고 정말 팥만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이 좀 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당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 지수는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지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보통 먹는 양으로 환산한 한 번 먹는 그 음식이 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알아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당 부하, 혈당 부하 지수예요.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 이 실험들이 재밌어요. 자, 역시 그 논문에 있는 그 표인데 우리나라 논문인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간식류 혈당 지수 및 혈당 부하 지수 보면은 X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혈당 지수, 그다음에 Y축은 혈당 부하 지수예요. 그래서 혈당 지수도 높고 혈당 부하 지수도 높은 게 가장 혈당이 좋지 않겠죠. 그건 뭐 어떻든 간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보면은 제일 이제 1등은 콘 포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죽이 되겠어요. 한 회 먹는 옥수수 죽이 33.0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보면은 당 부하 지수는 10 미만이 낮은 거고요. 10에서 20이 보통이고요. 20이 넘어가면은 당 부하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혈당 지수도 65 넘어가면 여기 65 넘어가는 거 이게 제일 높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70 넘어가는 게 여기가 제일 나쁜 거죠. 그랬을 때 혈당 지수도 높고 그다음에 혈당 부하 지수도 높은 애가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콘포리지 옥수수죽은 정말로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윗 포테이토 베이크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옥수수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아니 옥수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구마 이런 고구마 같은 것들을 이런 이제 고구마 중에서도 그 베이크드 구운 고구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콘 스팀드 그래서 옥수수 찐 옥수수 같은 것들이 가장 최강의 그 당을 올리는 음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콘 퍼프드가 있어요. 콘 퍼프드가 그래서 얘도 사실은 뭐 그래요. 강냉이도 당을 만만치 않게 올리죠.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거의 오른쪽으로 치우친 중간에 있죠. 그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찐 옥수수에 비해서는 강냉이가 좋지만
강냉이를 무슨 당이 안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해서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냉이가 좋죠. 저도 강냉이 먹는데 당뇨 환자가 아니니까 먹죠. 근데 당뇨인은 강냉이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알고 드시면 뭐 제가 상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걸로 잘못 생각해서 드신다면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 마찬가지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 포테이토 역시 뭐죠? 이게 저 감자, 뭐 고구마 감자는 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 좋은 게 뭐냐면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냉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안전한 음식들이 당 지수도 낮고 그다음에 당 부하 지수도 낮은 레드빈 스팀드 그러니까 찐팥이죠. 그다음에 레드빈 포리지 그다음 팥죽이에요. 단팥죽이 아니라 팥죽이에요. 그다음에 체스넛 베이크드 군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군밤은 어느 정도 드셔도 돼요. 당뇨인들도. 근데 이제 양의 문제인데 이게 군밤이 이 어느 정도 양을 이게 일회양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군밤을 막 드시게 되면 당연히 당이 올라가고 그 가공된 군밤 중에는 안에 설탕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냥 군밤은 제가 봤을 땐 나는 고구마도 못 먹지 감자도 못 먹지 옥수수도 못 먹지 정말 이런 나쁜 세상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했을 때는 당뇨인 중에서 이런 밤으로 좀 그런 좀 실망을 좀 달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포테이토 그라운드 앤 프라이드 요게 이제 감자전이에요. 그다음에 포테이토 프렌치 프라이드 역시 감자 튀김이에요. 얘네들은 당은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을 안 올려도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때는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살도 찔 수가 있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논문인데 그래 제가 이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한 게 없을까 많이 뒤져봤는데 다행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연구비 받아서 만든 과제인데 연구 보고서 낸 그런 페이퍼가 하나 있고요. 그 구할 수 있고요.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논문을 낸 걸 하나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 쪽을 읽으시는 게 좀 더 간단할 거예요. 자, 이제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요. 당뇨인의 간식은 위험한 간식. 고구마. 고구마 어떻든 간에 좀 위험했죠.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이 세 가지가 좀 위험은 해요. 그래서 당뇨인한테. 감자도 마찬가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무슨 찐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군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한 간식은 팥. 근데 이제 단팥이 아니라 그냥 팥이죠. 그 다음에 밤 중에서 특히 군밤 같은 거는 그나마 좀 드셔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난 그래도 옥수수 좀 먹고 싶고 고구마도 좀 먹고 싶고 감자도 먹고 싶다 했을 때 대안으로 뭐냐면 그나마 당이 좀 덜 올라가는 강냉이 그다음에 찐 고구마, 튀긴 고구마. 근데 역시 살찌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튀긴 감자 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감자전이 당으로서는 가장 최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살찌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인의 비만 정도와 혈당 정도를 좀 잘 생각하시고 또 특히나 튀긴 거는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잘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하시고요. 하여튼 의외로 잘 모르고 이렇게 감도 그래요. 감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감 있잖아요. 연시홍시 감 당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당이 많이 올라가신 분 중에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고구마 한 박스 사서 뭐 2개월 만에 다 드셨다는 분도 당이 무진장 많이 올라갔고 옥수수 많이 드신 분 그다음에 감도 많이 드신 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우리 당뇨인들을 위협하는 혈당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 고구마 옥수수, 감자, 그다음에 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음식 잘 가려 드셔서 물론 이제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고요. 가끔 드시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을 딱 찍었을 때 당뇨인들은 혈당이 18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게 좋으니까 어떤 낯선 음식을 만났을 때 한번 드셔보시고 음식을 드시고 식후 1시간에 찔렀을 때 먹은 다음이 아니라 먹으면서 1시간이에요. 찔렀을 때 일반인은 160 미만이 좋고요. 당뇨인은 180 미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래도 200 미만까지는 되는 것이 그 음식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